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 경제 개념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단은 이번 편은 SRS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은 저축을 얼마나 하십니까? 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많은 한국 분들이, 교민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의 행태가 보여주기식 소비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HDB에 살면은 한국인은 HDB에 살면 안 되고, 좋은 동네에 콘도 살아야 되고, 어느 콘도에 살며 2베드룸, 3베드룸, 또는 지역은 어딘지, 또는 차는 있는지, 국제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뭐 주말마다 골프는 치러 다니는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소비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저축을 얼마나 하십니까? 만약에 저축하는 게 소득 대비 30%도 안 된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한국에서 매달 돈을 끌어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한국으로 당장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절세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가장 많은 교민분들이 해당되는 개인소득세, 그러니까 퍼스널 인컴 텍스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소득세를 줄이는 소득공제 항목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은 SRS입니다. 그러면 이 SRS라는 이 어마무시한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RS는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의 약자로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개개인들에게 너네들이 돈을 벌 때 제발 좀 돈을 좀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라 라는 컨셉으로 정부에서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SRS에 넣은 금액은 100%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SRS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넣는 금액이 100% 모두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한계는 이 금액은 은퇴 후에, 한마디로 정부에서 정한 은퇴 나이 후에,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은퇴 나이는 62세입니다. 이게 법정 은퇴 나이이고 은퇴 후에 10년에 걸쳐서 찾습니다. 금액을 찾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0%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 50%나 세금을 붙으면은 별로 이득이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SRS를 납부를 할 때 100% 세금 절세 효과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50%나 세금을 매긴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SRS 계좌에 50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62세, 은퇴 나이인 62세 후에 10년에 걸쳐서 5만 불씩 매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5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매년 받는 수령액 5만 불에 대해서 50%인 2만 5천 불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2만 5천 불에 대해서 1년 소득세는 겨우 100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소득이 20만 불인 사람이 25만 불로 5만 불 늘어났을 때 그 증가분 5만 불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매우 높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겨우 5만 불이 소득인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받는 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0만 불짜리 외국인을 사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30만 불짜리 외국인이 SRS 계좌에 35,700불을 저축했다면은,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액이 외국인으로서 연 납부할 수 있는 맥시멈 한도입니다. 그래서 35,700불을 저축을 했다면은 이 금액만큼 100%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5,700불에 대해서 20%의 소득세가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연봉을 30만 원 받는 사람이 35,700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SRS의 계좌에 저축을 하면은 그 금액만큼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면은 20%의 소득세율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5,700불의 20%인 7,340불에 대해서 소득세를 회피하는
한마디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워런 버핏이 아닌 이상 20%의 확정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연봉이 높을수록, 연봉이 낮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을수록 무조건 SRS는 고려사항이다, 고려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SRS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셨다면 이제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SRS 계좌는 싱가포르 3대 메이저 은행 어디서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대표 은행인 DBS, OCBC, UOB, 그 아무 은행이나 가셔가지고 브랜치를 가시면은 SRS 계좌를 오프닝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오프닝 가능합니다. SRS 연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연간 한도액이 연 15,300불입니다. 외국인은 무려 35,700불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연간 한도액이 낮은 이유는 CPF,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한 공제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 잡은 것이고, 외국인은 35,700불이라는 어마무시한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SRS를 알고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장 큰 걱정이 넣었다가 못 뺐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RS를 돈을 넣으면은 언제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노멀한 방법은 SRS에 돈을 넣고 은퇴 나이, 그러니까 현재 62세, 2020년 기준으로 은퇴 나이가 지난 후에 10년에 걸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SRS에 100만 불의 돈이 있으면은 10년에 걸쳐서 62세부터 71세까지 10만 불씩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텍스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싱가포르에서 은퇴를 하기 싫은데? 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령 SRS 돈을 3년 넣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아야 돼 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는 외국인이고 은퇴하기 전에 돈을 빼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조항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발췌한 모든 영어로 된 내용들은 IRAS 싱가포르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SRS 계좌를 외국인에게는 특별하게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은퇴 나이까지 기다리지 않고 SRS 계좌를 10년만 보유하면은 돈을 다 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뺀 금액에 대해서는 50%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 그러니까 10년을 홀딩할 수 없고 당장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이제 자녀 학자금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돈을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5%가 벌금으로 부과가 되고, 또한 100% 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최악의 경우라도, 그러니까는 당장 돈을 소득이 많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받는 절세 효과가 이 페널티를 감안하고라도 제 생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SRS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RS에 돈을 매년 3만 불씩 35,700불씩 넣는다고 하면은 10년만 지나도 그 원금이 35만 불인데 이 돈으로 그럼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SRS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인데, 펀드, 주식,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물론 이걸로 보험 저축도 들 수 있고 보험 상품도 들 수 있고 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합니다. 다만 저는 세 가지 대표적인 금융 상품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RS라는 펀드 투자. 펀드는 싱가포르에서는 유니트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가장 흔하고 접근하기 쉬운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SRS 계좌를 오픈한 은행에 가셔가지고 은행 카운터에서 SRS로 매수할 수 있는 펀드를 알려달라, 그리고 사고 싶다 라고 이제는 말씀을 올리면은 바로 펀드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뱅킹으로도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SRS로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펀드 리스트가 나와 있고 쉽게 매수가 가능합니다. 좋은 점은 정부에서 레귤레이트로 이제 컨트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펀드 수수료보다 SRS 펀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꼭 SRS 개설하신 은행 가실 필요 없이 여러 인베스트먼트 플랫폼, 뭐 대표적인 게 FSM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인베스트먼트 플랫폼에서도 SRS로 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펀드는 재미없고 주식으로 뭐 단타 장타던,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DBS 은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거래 플랫폼인 DBS 비커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자유롭게 매수 매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점은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다 귀찮고 모든 것을 그냥 플랫폼에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알아서 모든 걸 다 장기적으로 투자해 주길 바란다면은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스태시 어웨이에 돈을 일정 부분 SRS 자금을 넣어봤고 여기 보시는 이제 것들이 대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 플랫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SRS를 적용하고 적용 안 했을 때의 소득세의 차이를 제가 IRAS 싱가포르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받은 인컴텍스 시뮬레이션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매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연봉이 10만 불인 경우, 20만 불인 경우, 30만 불인 경우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SRS를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그러니까 SRS는 외국인 기준으로 맥스인 35,700불 캡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만 불인 경우에는 일단 외벌이이고 자녀 1인 기준인 경우입니다. 외벌이인 경우엔 스파우즈, 배우자에 대한 릴리프, 공제 항목이 있고 자녀가 1인인 경우 또는 2인인 경우에 따라서 퀄리파잉 차일드,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외벌이든 맞벌이든 자녀가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무시하셔도 됩니다.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10만 불 기준으로 SRS를 안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4,960불이 나옵니다. 단 SRS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1,831불입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는 그 차액인 3,129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연봉 20만 불인 경우에는 SRS를 적용 안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2만 70불 나옵니다. SRS를 적용했을 때는 소득세가 13,695불, 절세 효과는 6,375불, 연봉이 30만 불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39,350불입니다. SRS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데 적용을 하면은 32,318불, 그래서 절세 효과는 7,000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싱가포르에서 언제 떠날지 모를지라도 SRS는 일단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령 홀딩 피리어드 10년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그 홀딩 피리어드를 지키는 경우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서 못 지키더라도 페널티를 5%를 감안하고라도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SRS는 일단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도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5,300불, 외국인은 35,700불까지 저축할 수 있고, 그 여력이 없더라도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형편되는 대로라도 일단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절세권은 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교민들이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항상 공천목이 뭐인지, 그러니까 싱가포르 IRAS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꼼꼼히 보시고 공지 항목은 최대한 맥스로 챙겨가셔가지고 최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절세를 하시는 걸 한번 습관화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민 여러분들이 모두 저축하시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